어제부터 꿈과 끼를 담는 학생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학생부 1번부터 7번 항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까지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진로활동부터 세특 그리고 독서활동사항과 마지막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잘생긴 쌤 함께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잘생긴 선생님 어중규입니다. 예, 대치동에서 잘생긴 선생님이라고 불리시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좀 잘생겼기 때문에 예, 원장님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ቍ꿋하게 닉네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입에 잘 붙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창체의 봉사활동까지 다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또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저희가 진로활동부터 선생님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로활동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아이들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동아리 활동과 진로활동. 예.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이요. 네네. 예, 예. 근데 진로 활동은 많이 소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진로를 할지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이 되면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홀랜드 적성 검사나 뭐 KD 매트 뭐 진로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적성 검사를 1학년 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적성 검사는 사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유형인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우선 학교들에서는 적성 검사를 했다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 하는 것들은 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검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인데 검사를 받았다만 적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를 받았더라도 제가 본 사례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수학자, 지질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공학연구원 뭐 각종 이과 직업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기재되어져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예.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기는 예. 합니다만 검사 받았다만 적혀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적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과 쪽 계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진로가 어쨌거나 정해졌으면 그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야 되는데 예. 사실 탐색도 제대로 자기 이해도 제대로 담기지 않기 때문에 탐색이나 이 노력은 거의 기대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나 실제로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체험하고 준비하는 것들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그렇죠. 거네요. 예. 어차피 진로 희망사항에 어떠한 직업을 우리가 적어서 그 직업이랑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직업을 결정한 뒤에 좋든 싫든 어쨌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경험이 당연히 실려야 되는 거죠. 선생님 혹시 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화학공학과랑 신소재 그 공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쪽에 적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 그 중에서도 나는 신소재와 관련된 연구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그걸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꾼 화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화학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소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의 위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친수성 소재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물 청소를 한 번만 하면 금방 화장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는 걸 이 친구가 알게 된 다음부터 소재를 활용한 어떤 적정 기술을 보급해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신소재공학 연구원이 꿈으로 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진로가 구체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학이 본다고 한다면 얘는 말로만 이걸 하고 싶은 학생이 아니라 진짜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최근에는 그 진로 탐색이나 또는 네. 체험의 목적으로 대학의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도 듣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네, 그렇습니다. 대학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뭐 학교에서 요즘에는 뭐 진로 보고서 대회라든지 뭐 이런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뭐 멘토링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도 충분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진로 활동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봉사만큼 학생 개인의 성장하는 모습들이 잘 기재될 수 있는 중요한 난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체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란입니다. 동아리가 무엇을 했다, 학교가 네. 무엇을 했다,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적성이 이런 거다, 내가 동아리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그 봉사 과정에서 이런 걸 느꼈다 하는 개인화되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대신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사실 학생들을 관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획일화돼서 조금 이렇게 뭘 개성화돼서 기록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 점검 포인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교과학습 및 발달 사항란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것은 이 교과 등급 외에 이 아이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이 아이가 발표를 했다든지, 이 아이가 어떠한 보고서를 썼다든지, 이 아이가 어떤 독서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제 적는 그런 칸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입시에서 특목고를 지원할 때에는 대부분 이 세분력 및 특기사항을 가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입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파트인데요. 대입에서는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내신 등급 못 받으면 이 세특 안 써주잖아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내가 수업 활동을 한 게 있다, 내가 수행평가에서 뛰어난 나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 하면은 반드시 이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쨌든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수행평가가 정말 많이 중요해지는 거죠. 단순히 예. 점수의 측면을 떠나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등급 학생이 있고 2등급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냐?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등급 학생이 우수한 학생 아닌가요? 그렇죠. 예. 대부분 1등급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학원 문제집을 풀고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가 어떤 걸 질문을 해도 전혀 받아두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 예. 근데 반면 어떠한 2등급 친구는 등급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질문하면 굉장히 잘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스터디를 결성해서 수업 참여도도 좋고. 네, 수업 참여도도 좋고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스스로 증명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친구다라고 한다면 예. 누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겠냐는 건 너무 명확하죠. 예. 원점수도 뭐 기껏 1점, 2점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면은 그렇죠. 후자의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대학에 가서는 여럿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제 방법이 되고 또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의 학생이 1등급을 맞은 학생보다 훨씬 훌륭한 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걸 기록해 주는 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동아리 활동 또는 봉사, 진로, 자율 또는 독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은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특의 내용들이 같이 입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또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조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 이 세특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는 활동을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네. 양분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교과적인 호기심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다. 실험 동아리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 실험이 왜 비교과입니까? 과학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걸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교과에서 연결된 활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이 화2를 배우면서 어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뭐 산화 환원과 관련된 실험을 해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게 동아리에서 실험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교과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험까지 나아갔다라는 네. 건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충분히 관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배우면서도 그것의 호기심에 의해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갖게 됐었던 궁금증이 교과 내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이것이 서로 오고 가면서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예. 또 제가 봤던 인상 깊은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할 때마다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기계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리 공부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럼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려면 최소한 물리 교사가 우리 아이의 꿈이 기계공학자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돼야 서로 물리에 대해서 상호작용도 하면서 이런 책도 읽어봐라 하면 그게 또 독서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건 궁금하지 않니? 해서 이제 아이가 또 보고서를 작성해 보거나 검색을 좀 해보면 일종의 탐구 활동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교과 시간에 선생님이랑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특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와, 교과 공부도 하는데 또 비교과 활동을 뭘 이렇게 많이 하래 이런 식으로 이중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교과 시간에 상호작용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으로 교과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고 그런 식으로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진행이 돼야 이 세특에 대해서도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아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호로 드러날 수 있게 네, 세특에도 기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관심 분야나 관심의 학업 내용들이 다른 항목에도 동시에 상호로 드러날 수 있게 해라. 네, 예. 그렇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웠다면 동아리에서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다면 세특에서 심화된 지식을 위해서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독서 활동 상황에서는 그 읽은 책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면은 동아리 그리고 교과 공부 그리고 독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아이가 아 얘는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죠. 그런 학생부가 되겠죠. 세특을 보면은 뭐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좀 특이한 세특이 있죠. 예, 과세특이다. 그래서 과목별 세특이라는 걸 말하고 또 조금 어감은 이상하지만 개세특이라고 해서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또 학생부를 보니까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과목별 이름이 나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과목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고 세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영재 학급이라든지 학급이나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경우에 좀 공식적인 예.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경우에 예, 예.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세분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칸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좋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학생이 취사 선택해서 참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했으니까 그곳에다 기재를 해주시나 봐요. 네, 그렇죠. 주로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재학급 혹은 뭐 경기도권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용들이 이곳에 많이 기록이 되게 네.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 학교 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아이가 심화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약간 클러스터나 공식 활동이긴 하지만 조금 학교 밖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활동들 그런 아이들의 추가적인 관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내용은 기록이 안 되지만 그 제목과 이수 시간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제목에서 예를 들어서 3학년이 됐는데 물리투가 안 열리는 학교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방과후를 찾아가지고 물리와 관련된 심화 방과후를 들었다라고 예. 하면은 물리투가 안 열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를 통해서 물리를 공부할 만큼 예. 정말 공학적인 어떤 전공 적합성이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학업에서의 도전하는 자세와 진취적인 태도가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는 학생들, 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기록이 되는 칸이니까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과후 학교 교실 명칭 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정해가지고 리스트를 주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 1년에 한두 명씩은 심심치 않게 자기가 학생을 모아서 선생님을 지정해가지고 방과후를 여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도 아이들 간혹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과후 이름을 정하는 게 요즘은 내용이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적을 잘 생각을 해서 방과후 이름을 정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활동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는 이제 교과와 개인의 세특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로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기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음에 9번 독서 활동 사항인데요. 작년부터는 도서명과 저자명만 기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점검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제일 우려되는 접근은 독서를 몇 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고입의 경우에는 뭐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독서를 몇 권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사실 고입에서도 하나고등학교라든지 외대부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사실 독서를 몇 권 해야 되냐 이런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거든요. 대입은 훨씬 그것보다 더 심하게 몇 권을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쨌든 더 많이 읽었겠지만은 단 2권만 읽고서 모두가 선망하는 대학교 합격한 학생도 보긴 했습니다. 예. 모두가 선망하는 그 시호자가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인가 아닙니다. 본데. 학교를 말하기는 예.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독서라는 게 아예 없으면은 또 좀 문제가 되기야 되겠지만서도 몇 권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은 일단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공통 독서 학생이 직접 교과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읽어서 올리는 독서라든지 교과 과목 중에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이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에서 어떠한 독서를 했는가 하는 것은 이 아이의 학업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서울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미움받을 용기 에세이 책이죠. 예. 그거를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젊으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그죠? 청춘이다. 네, 그런 에세이류. 젊으니까 청춘이다라고 했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에세이류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책들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학교 모 네. 입사관의 말에 따르면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 그런 책들은 우리 아이가 지적인 확장을 했다거나 어떤 지적인 어떤 심도 있는 어떤 탐구를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기 조금 민망한 그런 책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좀 챌린징한 어떤 좀 도전적인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도서도 들어가게 해라. 네, 예, 예. 특히나 그런 도서들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이랑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어떤 지적인 성취를 나타낼 수 있을 법한 책들이 어느 정도는 읽어주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얘가 진짜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독서를 과목별로 가급적 해야 되나요? 과목별로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할 필요는 없겠죠. 한다면 사실 가장 좋긴 한 거죠. 물론 많이 읽을수록 제일 좋지는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예. 2권 읽은 학생보다는 100권 읽은 학생이 훨씬 더 생각이 예, 많은 예. 학생이기는 하겠죠. 예, 예. 하지만은 대학들에서 이게 100권을 쓴다, 120권을 쓴다고 해도 사실 학생들이 읽기 힘든 것도 현실이고 이거를 다 읽었다고 판단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 올리는 것이 가장 좋기는 좋겠지만 우선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독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또 한 권을 쓰더라도 조금은 자기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들이 쓰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뭐 6단위, 5단위 이렇게 많은 시간의 공부를 한 학기, 2학기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궁금한 것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가장 참고하기 좋은 것은 또 서적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대학들에서 보려고 하는 의도는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지금은 제목이랑 저자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아이가 책을 왜 읽었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그럼 진짜 내가 진정성 있게 읽은 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제가 입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동아리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혹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된 책들은 그런 부분들에 왜 읽게 되었는지 혹은 읽고 나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도는 기록을 같이 자연스럽게 해주게 되면은 이 독서가 진짜 진정성 있는 독서고 무엇을 느꼈는지도 학생부 전체 내에서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의 독서는 본인이 진로 관련되어진 활동이나 또는 동아리나 봉사 또는 과목 관련해서 읽게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등장시켜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항목 10번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안에 검토해야 할 점들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 같은 경우에는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1년간의 관찰 기록을 써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인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돼서요, 아이가 뭐 반에서 어떤 갈등을 조율했다든지, 학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든지, 혹은 아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게 한 활동들이나 아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록보다는 진짜 실제로 아이의 행동 기록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면은 대학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생생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결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아이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출결사항은. 예. 그런데 아이가 무단 지각을 뭐 5번을 했다. 뭐 무단 지각을 6번을 했다. 예. 혹은 무단 결석을 뭐 3번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무단 결석도 할 수 있고 뭐 지각도 할 수 있고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매번 성실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많이 아팠다든지, 그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집안에 뭐 불화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성실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사유 같은 것들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어준다면 조금 대학 입장에서 이 아이의 성실성을 평가할 때 얘는 이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겠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될 수가 있겠죠. 출결 부분에서의 그 무단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경우들, 이런 네. 경우들을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적어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개인 사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거의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데 행특에서는 어쨌거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써주는 란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어떤 학교 생활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록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에 보통 이제 인성적인 특징이나 네, 행동의 그렇습니다. 특징들이 많이 기재되잖아요. 네네. 선생님 보셨을 때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인성적인 요소, 인성적인 특징 부분, 행동의 특성 이런 거 몇 가지만 혹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반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희생을 해가면서 반의 어떤 화합이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거나, 혹은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아이가 뭐 성실하게 꾸준히 청소를 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리더십이 강조된다라고 하면은 청소하지 않는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청소를 시켰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저는 청소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학급에서 맡아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을 때 어떤 그 수행의 관점들, 아이가 뭐 어떤 멘토를 맡아서 이 아이를 잘 책임지기 위해서 뭐 잘 도와줬다라든지, 학급에 뭐 다리를 다쳐서 뭐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편하도록 뭐 사물함에서 뭐 물건을 꺼내다 주는 등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식의 나눔, 그리고 어떤 희생,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갈등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소개서 3번에 비해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인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항목대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마지막 좀 작성의 팁 몇 가지 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을 쓰지 말고 역할을 써라.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건 사실 그 집단의 성격인 거고, 그 활동에서 사실은 리더십이 강한 학생은 리더를 맡는 거고, 팔로우십이 강한 학생은 거기서 정해진 역할을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하나여도 한 사람이 10명이면은 10개의 느낀 점과 10개의 활동이 사실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느낀 점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어렵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땐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웬만하면 쓰셔라. 에피소드를 쓰시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그 안에서 발생한 어떤 소소한 일들, 이런 걸 위주로 쓰다 보면 그 아이의 생각이나 그 아이의 사고나 성장이나 역할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기록하지 마시고 동아리에서도 인상 깊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차라리 기록을 하면은 아이의 모습이 조금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과 끼를 담는 학생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 요령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생각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계획과 설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전해드린 대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잘 참고하신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만의 고유한 성장 스토리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제 오늘 잘생긴 쌤 수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